감사합니다. 그때 그걸 했다면 지금 내 삶은 달라졌을까? 살면서 한 번은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회가 잦아지고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울수록 고민이 깊어집니다. 왜 그때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아쉬워합니다. 대다수의 직장인은 은퇴 후 삶을 걱정하면서도 준비는 차일피일 미룹니다. 아직 그래도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많다며 마치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아직 모르는 게 있습니다. 막상 은퇴가 임박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손쓸 여력이 있을 때 일찌감치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먼저 은퇴한 상무님을 만나보니 더욱 더 공감이 가더라고요. 은퇴 후 만난 상무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길래 걱정이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동안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너무나도 당연한 줄 알고 미리 은퇴 후를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하루하루가 막막하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충고들을 바탕으로 저는 미리 은퇴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건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니까 크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은퇴자들이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연금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 은퇴 후 당장 아쉬운 건 그동안 몰랐던 월급의 소중함입니다. 매달 받던 월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연금이 대신하게 되죠.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잘하더라도 연금이 월급을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월급에 비해 연금이 턱없이 모자라기도 하고 월급이 사라지자마자 바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연금에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점은 퇴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려 55%가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에 대해 더 큰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대부분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췄을 텐데 당장 손에 쥔 것보다는 쥐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정년을 앞둔 예비 은퇴자들과 노후 이야기해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일찌감치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면 더도 덜도 말고 매년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꾸준히 저축했더라면 소득 공백도 메우고 부족한 생활비에 보탤 수도 있을 텐데 하고 말이죠. 개인연금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은 노령연금만 갖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버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노후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최소 277만 원은 있어야 적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이라 만약 서울에서 거주하는 부부가 은퇴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340만 원이 있어야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노령연금 수령액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치죠. 올해 3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 평균 62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더욱 금액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돈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국민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신경 쓰지 못한 걸 후회하는 은퇴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상황은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외벌이가 많았죠. 남편이 현역 때 혼자 벌면 은퇴하고 연금도 혼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젊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서 좋지만 나이 들어 노령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쉬운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을 해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경력 단절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도 있죠. 바로 이것을 놓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외벌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노령연금 맞벌이가 되는 겁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면 노후 생활비 마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두 분이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칠순거지가 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곡간자산과 우물자산을 구분해서 관리하라. 노후에 아무리 생활비를 아끼더라도 사람이 집에서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외출도 해야 하고 외출을 하면 또 소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노후에 돈을 쓰려면 너무 아깝고 내 미래가 걱정되는 불안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노후재정 전문가는 필수 생활비와 자산을 축적해둔 곡간자산을 구분하라고 조언합니다. 식비, 생활비, 문화비를 필수 생활비로 구분해서 땅이 마를 때 사용하는 우물재산처럼 쓰고 평상시에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버티는 곡간자산을 구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용도에 맞게 둘을 구분해야 노후 생활비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통장이 괜히 돈이 많은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 소비가 관리 안 되기도 하고 통제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은퇴를 하면 우리는 시간 부자가 됩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많아진 건 좋은데 시간을 보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더더욱 여러 취미에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우물자산과 곡간자산을 구분하면서 취미에 사용할 자금도 우물자산으로 미리 구분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취미생활은 필수이지만 거기에 사용할 자금을 미리 구분해두고 준비하지 않으면 괜한 돈이 나가는 것 같아 선뜻 돈을 쓰지 못하고 무료한 나날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생기 있는 은퇴를 위해 곡간자산과 우물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칠순거지가 되지 않기 위한 세 번째. 퇴직하고 할 일을 미리 준비해 둘 걸.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하면 평생 일을 안 하고 살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0세를 넘게 사는 요즘 우리는 아직 젊고 충분히 일할 능력과 남들보다 잘할 자신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는 것이죠. 최소한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나와 은퇴 후 일자리를 찾으면 일자리가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재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미리 준비를 시작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지만 은퇴 후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현재 일자리를 지키고 싶어하고 또 퇴직 후에도 금방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헐레벌떡 준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이 걸립니다. 은퇴 전문가들은 퇴직자가 새 일자리를 찾기까지 평균 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같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퇴직자가 이 시간을 버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 일찌감치 퇴직 후 일자리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은퇴자가 많았습니다. 꼭 은퇴 후 재취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일거리처럼 부업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긴 시간을 헌신했고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많이 남았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은퇴 후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막연하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빛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